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종목 브리핑 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어김없이 브리핑 요청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골든 센츄리라는 종목을 또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 종목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뭐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일단은 뭐 시장에서 그렇게 보편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이제 그런 종목군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 8월 26일에 476원에 비중이 42%입니다. 많이 들어가셨네요. 그래서 본전이 왔는데 못 팔고 지금 봤더니 뭐 이틀 사이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전망이 궁금하네요. 이렇게 문의를 남겨주셨죠. 항상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매수하고 나서 그대로 하락을 하는 것도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은, 이게 상승을 할 때도 항상 팔지 못해서 그 타이밍을 놓친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렇게 문의 주신 분들 보면은 한 두 가지 정도 이제 케이스가 있으신데, 정말 사자마자 계속해서 하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상승을 하는데도 못 팔아서 그대로 이제 본전가 밑으로 내려오신다든지, 크게 보면 이 정도 이제 두 종류의 분이 이제 계신 것 같아요. 그만큼 내 주식이라는 거는 타이밍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은 농기계 트랙터 생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국내 기업이 아니고요. 국내 중국 상장 기업입니다. 국내 중국 상장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혹시 트랙터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게 농기계 이제 농업 작업할 때 굉장히 좀 많이 쓰이는 거죠. 그리고 이런 휠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휠이랑 트랙터를 주로 제조 판매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좀 그나마 좀 괜찮은 부분이 뭐냐면은 중국 내에서 이 농기계 휠 분야에서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조금 좋은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부분 국내에 상장된 중국 계열사의 그런 기업들 보면은 뭐 대부분이 좀 적자인 경우가 많아요. 뭐 실체가 없는 그런 기업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을 무조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 골든 센츄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양호한 편이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정도면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죠? 뭐 폭발적인 성장도 심각한 부진도 없고, 뭐 그냥 굉장히 유지는 좀 잘하고 있는, 하지만 작년엔 조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영업이. 어찌됐든 지금 빨간불 적자 없이 어느 정도 바운더리 선은 좀 지켜주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재무적인 리스크가 중국 기업들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확고한 좀 기반을 가지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상승한 이유를 저희가 좀 보게 되면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헝성그룹, 헝성그룹과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도시봉쇄 정책이 어느 정도 좀 해제가 되면서 그에 따라서 중국 상장 기업들이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았었죠. 수혜보다는 좀 기대감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떤 기대감들이 좀 몰리게 되면서 어떤 일시적인 테마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상 그런 게 지금 뭐 실적 개선에 반영이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일단 중국 도시봉쇄 정책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단기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미 좀 반영이 되어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한 가지 더 이슈가 있었어요. 중국 정부에서 뭐 식량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좀 많이 강요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2조에 가까운 엄청난 이런 금액의 규모를 농업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서 그에 따라서도 한 차례 수혜를 받았던 그런 이제 기업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중국 재정부에서 실제 이런 경작에 참여하는 농민들에게 이제 지원을 많이 해주게 되면은, 그 농민들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동사의 어떤 수혜가 기대가 됐었기 때문에 한 차례 그거로도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받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도시봉쇄 정책도 마찬가지고 정책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제 보조 지원금에 대한 기대감들 결국에는 한 차례 다 반영이 되어 왔다라는 거죠. 이 사실 골든센츄리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돼요. 그래서 1,000억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소형주 중에서도 소형주에 속하는 그런 이제 종목군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소위 말해서 뭐 큰 손들의 의도적인 물량 조정이 가능한 만큼 매물 출회할 때 리스크 관리가 안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 1,000억 미만의 소형주 투자는 좀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려요. 물론 이렇게 저점에서 잡아서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좀 다른 얘기겠지만 지금 현재 고점 매수를 하셔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리스크 관리를 더 잘 하셔야겠죠. 제가 볼 때 지금 일단은 추세적으로 한번 깨졌습니다. 그죠? 원래 상승 종목은요. 웬만하면 지지선을 지켜가면서 올라가 줍니다.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상승폭이 나오는데 어제랑 오늘 이 라인을 지금 다 이탈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제 단기적인 기술적 추세는 좀 깨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서 어떤 급락 여파에 따라서 기술적인 반등 급등 정도는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이 종목 자체가 어떠한 그 실적 기반을 해서 어떤 성장성에 기반을 해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실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실적 좋으면 다 올라가냐 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적이 좋다고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 몇십 년 동안 꾸준히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성장세가 굉장히 다 뚜렷했다라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회사에서 돈을 벌어야지만 이익이 창출이 되고 그만큼 회사가 더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 종목도 그런 이제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농업 보조금 지원에 따른 그런 기대감들로 이제 상승을 했었지만은 결국에 그런 것들은 테마성인 거죠. 단기적으로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중장기적 관점에서 끌고 갈 수 있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말 그대로 테마는요. 그때그때 바뀌는 거죠. 그날그날의 이슈고 그 주의 이슈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성입니다. 그래서 테마의 어떤 재료가 소멸되면 바로 급락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 테마를 볼 게 아니고요. 그 기업이 기업의 성장성 그리고 돈을 잘 벌고 있냐 얼마나 탄탄하느냐 그리고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느냐 이걸 보는 게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골든센츄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중국에서 이 농기계 쪽으로 또 점유율 1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성장성도 굉장히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당장에 뭔가 우상향 곡선을 계속해서 그려가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흐름이 깨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지금 이미 저점 이탈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 수량이나 비중은 뭐 문의 주신 분께서 이제 결정을 하시는 거지만 어느 정도라도 좀 대응을 하시고 나머지는 뭐 기술적 반등 정도로 노리신 다음에 조금 빠져나오시는 전략도 저는 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급등이 나오는데 이제 뭐 애매하게 450원, 475원이 아니라 뭐 전고점 돌파하면은 추가적으로 더 갈 수는 있겠지만은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하여튼 좀 어렵다고 봐요. 무리수로. 무리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중장기적 우상향은 무조건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예전에 FNF 좀 다른 얘기지만요. 뭐 삼성전자 NC소프트, 하다못해 뭐 바이오 쪽에 셀트리온 있죠.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상향한 종목들은 실적이 무조건 좋았다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실적이 단순히 좋으면 안 되겠죠. 단순히 좋기만 한 게 아니라
성장성이 있는 이런 회사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그 존버라고 하시는 거는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든 센츄리 같은 경우에는 좀 안 맞죠, 목적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장기 보유는 저는 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비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깨졌기 때문에 대응을 하고 가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머지는 기술적 반등 정도로 노려보자. 하지만 그 반등이 예상외로 너무 세게 나와서 고점을 뚫고 지나간다면 어느 정도 수익을 청산하고 나오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보시는 건 어떨지, 이렇게 좀 한번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 이제 프로그램으로 또 트레이닝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작년 8월 26일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죠? 예, 그래서 8월 26일부터 오늘까지 보유를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또 누적 수익률을 쌓을 수 있었는지 한번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가에 아까 비중 42%라고 하셨죠? 예.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 드릴게요. 왜냐면 42%면 거의 뭐 비중의 절반인데 이게 내 예상과 다르게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시에 대응을 못하게 됩니다. 아니면 빠르게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뭐 한 10개월가량 보유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비중 조절 항상 잘 하시는 것도 주식 매매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거 좀 세보려면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요. 예, 이게 바로 이제 분할 매도, 분할 매수의 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가치주, 성장주들 내가 5년, 10년 보고 투자하는 거다. 이런 종목군들 아니면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좀 봅니다. 예, 왜냐면은 어쨌든 5년, 10년 갖고 있는 거는 그 종목이 꾸준히 좀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이제 테마성 있는 이제 소형주 중심의 종목들은 등락폭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놓치게 되면은 리스크가 굉장히 좀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반드시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 오늘도 한번 숙지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고요. 누적 수익률 총 85%입니다. 그죠? 85% 수익률에 총 15번의 분할 매도를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네, 이날 이제 8월 26일에 이제 약간 매수를 하셨죠. 이때 이제 샀어서 매수를 해서 만약에 운 좋게 이때 고점 5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럼 지금 8개월 갖고 있어서 9% 수익인 거거든요. 이렇게 오래 보유를 하고 있었어도 결국에는 하락을 했다 올라왔기 때문에, 그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 대응을 못 하셔서 다시 한번 마이너스권으로 지금 떨어진 건데 결국에 여기서 지금 매수를 해서 운 좋게 500원에 매도를 했다 그래도 10개월 기다려서 지금 9% 수익률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분할 매도 하는 것보다도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소위 말해서 이 존버라는 거는 성장성 있는 종목에 몇 년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면은 반드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해야 된다라는 거 오늘 또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면서 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번호로 프로그램 문의라고 남겨주시고요. 또 종목 브리핑 요청하시는 분들 매수가, 매수 날짜, 비중 꼭 적어서 종목 브리핑 요청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